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존재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진심이 가볍게 치부되는 순간을 겪었다면 그 감정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는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그 대상이 자식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끈끈하고 어떤 순간보다도 많은 희생이 녹아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때론 상상조차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이 말을 들은 한 어머니는 멍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오직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야근을 병행했고 자신의 삶을 아들에게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가만히 있으라는 무시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부모는 종종 스스로를 지우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바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랑이 오히려 존중을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때론 상대에게 고마움보다 권리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부모는 그 안에서 점점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참고 넘기시겠어요? 아니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때로는 단호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침묵 속에서 깎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말이라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쉈고 그동안 참고 견뎌온 세월이 무의미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위해 희생했고 아들의 꿈이 자신의 전부였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을 지우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의견을 늘 우선시했지만 내 감정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본 적이 없었네요. 이런 상황은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을 이유로 감정의 표현을 포기합니다. 대신 모든 걸 해주고 기다리고 침묵합니다. 그 결과 자식은 그 모든 헌신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게 되고 부모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져 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포기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이 사랑은 계속될 수 없어.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고 어머니의 말이 불편했던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고 단호한 어머니의 태도는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부모는 때로 강한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감정을 숨기지만
자식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역시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처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대화는 자식에게 부모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랑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재민 씨 6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 평생을 일하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했고 특히 장남에게 큰 기대를 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을 가고 독립한 후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에요? 좀 가만히 있어요. 그 말에 박재민 씨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아들의 말 한마디에 조롱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마음으로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다. 하지만 나는 너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 내가 살아온 시간은 너에게 무의미한 것이었을까? 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가 늘 부담스러웠고 그로 인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민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아들의 입장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기대보다는 지지를 선택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박재민 씨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오랜 시간 자식을 위해 헌신했고 그만큼 상처도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를 존중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이 될 때 존중은 사라지고 기대는 무너집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마치 당연한 뒷배경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마음속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이게 사랑일까, 희생일까?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키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감정을 누르거나 반대로 폭발하는 대신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건강한 대화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 부모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말해봤자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진짜 상처는 말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감정은 억눌릴수록 왜곡되고 침묵은 오해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굉장히 외롭고 슬퍼. 나는 그동안 내가 잘 되길 바라며 많은 걸 포기했는데 지금처럼 내 말을 가볍게 듣는 건 속상해. 이렇게 나는 느껴로 시작하는 감정 표현은 자식에게 방어심 없이 전달됩니다. 비난이 아니라 공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식의 감정도 경청하기. 박재민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입장도 듣고 싶다.
나도 몰랐던 게 있다면 알려줘. 이 한 문장이 자식의 문을 엽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동안 부모에게 느꼈던 답답함, 부담감, 혹은 상처를 꺼낼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너무 기대가 컸다면 미안하다. 나도 내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 혹시 내가 너한테 부담을 줬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야기해줘. 이런 태도는 자식이 느끼는 부모의 권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기대보다 관계에 집중하기.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하지만 자식은 이 말에서 사랑보다 압박을 먼저 느낍니다. 기대는 때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삶을 응원하고 있어. 내 바람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나는 내 편이야. 이런 말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며 오히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대화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로, 기대가 아니라 관계로, 침묵이 아니라 대화로.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만큼 존중받고 싶다. 그 말이 부모와 자식 사이 무너졌던 다리를 다시 놓는 시작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비폭력 대화법은 그 해답 중 하나입니다. 이 대화법은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제안한 것으로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상대방의 방어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솔직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1단계는 관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보기. 중년의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매사에 오지랖이야.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참고 넘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내가 내 말에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는 반응을 자주 보이는 것 같더라. 이건 비난이 아닌 관찰입니다. 감정을 덧붙이기 전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2단계는 감정.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그 다음 어머니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는 참 외롭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내가 괜히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싶어서 속이 상했어. 자식이 책임을 느끼도록 압박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움직입니다. 3단계는 욕구, 진짜 바라는 마음을 설명하기. 어머니는 아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엄마고 내가 힘들 땐 말해줬으면 해. 내가 어른이 된 건 알지만 난 여전히 내 소식이 궁금하고 가끔 조언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 욕구는 간섭이 아니라 관계에 머물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4단계는 요청,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행동 제안하기.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언가 조언하려고 할 때 무조건 짜증내지 말고 한 번만 내 얘기를 다 듣고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알겠어. 생각해 볼게라고만 해줘도 괜찮아. 이 요청은 단순하고 현실적입니다. 날 존중해줘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해주면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날 중년의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가 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을 때 그는 짧지만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말 들어볼게. 그 말 한마디는 어머니의 긴 침묵을 위로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장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용기를 낼 때 상대방도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존중은 그렇게 조금씩 회복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 직장인. 하지만 그 어떤 역할보다 오래 남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걸 다 주고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웃음 하나, 성장 하나가 내 삶의 보람이 되었고 그 존재만으로 하루가 기쁘고 미래가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어른이 되고 부모는 늙어가면서 이 관계는 묘하게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내가 돌보던 아이였지만 어느 순간 조심스레 말 걸어야 하는 어른이 되어버린 자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여전히 존중받고 있는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존중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바쁘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중 사이의 경계를 다시 그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내 마음을 너무 늦게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감정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존중은 단호함 속에서 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바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인간적인 문장이기도 하죠. 셋째,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는 나만의 진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위치, 환경, 감정의 온도를 헤아리며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러섬이 자기 포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존엄을 지킨 채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삶의 후반에 필요한 균형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있다. 우리의 대화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 말, 그 한 번의 진심 어린 시도는 꽉 막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